엄마국어입니다. 10분 국어. 주제 통합 어느새 10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267쪽 구조주의 지리학. 이라는 대단히 쉬운 지문이고, 이렇게 쉬운 거 어떻게 하라 했지? 가나를 한꺼번에 읽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린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국어는 결국 독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OX 선지를 골라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가나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여기 써 있는 거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서울의 핫플레이스라는 곳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실증주의 지리학에서는 계량적 기법을 사용해서 일반 법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셰퍼라는 사람이 지리학의 역할은 일반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적 현상이 그 자체로 기술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견해를 비판했다. 일반 법칙이 중요하다. 자, 이 양반들은 뭐 했냐면은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현상을 분석해 효율적 이동이 가능한 입지 구성, 교통체계 성립을 위한 대안. 하지만 실증 지리학은 공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이 빠졌어. 오로지 공간만 있어. 그래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역 불균등 발전이나 부의 독식 등 현실 공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분리해서 통계 수치나 도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숫자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자,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구조주의 지리학이라는 게 생겼다. 얘네들은 현실적 공간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 보겠다. 공간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 여기고, 공간이라는 게 단순한 GPS 이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생겼고 이 동네는 왜 여기랑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공간 구성에는 사람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어서 사회 구조, 정치 상황, 권력 관계 등이 다양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산업 입지나 도시 계획 대부분은 정책적 의도 아래 결정되는데, 이런 과정은 시민사회로부터 구성된 여러 사회 세력 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서울 사람인데 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바깥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쳐다보면은 차이가 확 나지. 사실 뭐 지방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 오면은 그냥 와, 다 좋게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같은 서울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은 이제 주로 대치동 쪽을 많이 가니까 강남, 강북 사람인데 선생님은 강남에 가게 되면은 확 달라.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돈이 많은 동네인데, 서울의 강북 쪽에 그 많은 전봇대가 없어. 그럼 전봇대 이 사람들은 전기 안 쓰나? 그 많은 전봇대들이 전부 어디 있냐면은 땅 속에 묻혔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전봇대를 없애고 그걸 또 땅 파서 땅에다 다 묻어야 되니까. 돈이 많은 이제 강남구, 서초 이런 데는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아직은 전봇대들이 많이 서 있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주의 지리학은 사회 세력 간의 역학관계나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공간을 분석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다. 단순한 지리만 보지 않겠다. 자, 나글에서는 그 구조주의 지리학하고 연결되는 합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층이야. 이 양반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잉여 가치가 창출된다.
잉여 가치는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 가치, 예를 들어 볼펜 1,000원,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임금의 차액 500원, 그러면은 잉여 가치는 500원이 되는 거지. 자, 도시는 잉여 가치의 집적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건 공산주의지.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에게 집중이 되는데, 도시화라는 것은 잉여 가치의 공간적 집적으로 인한 계급 현상이라고 봤다. 자, 그래서 구조주의 신지리학의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지배가 자본주의 체제의 권력 관계와 연관된다.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던 강남구 서초구 그쪽에 이제 돈이 쏠리는 지방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동네는 뭐 공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 와보았더니 뭐 동마다 공원이 10개씩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권력 관계. 왜? 서울에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정량적 자료만으로 인간의 행태를 일반화하는 법칙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가령 강의실은 구축 과정에서 강의라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기능적 의미가 부여되고, 이러한 기능적 의미는 인간적 행위인 공간적 실천을 규정하게 된다. 공간적 실천은 기능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강의실 그러면은 수업하는 곳, 수업만 있는 게 아니다. 강의실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당근 거래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합의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관계 공간, 공간의 의미가 공간적 실천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자, 합의 얘기 계속 나오네. 자, 합의는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 구조화된 도시 공간이 공간적 실천을 자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인간의 주체적 성격을 억압하거나 왜곡한다. 인간은 주체적이다. 이거를 빼먹었다 이거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도한 생산으로 잉여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본이 과잉 축적되면 자본가와 권력자들은 축적된 과잉 자본을 건조 환경,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인프라라고 하면 돼.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 자, 거기에 대규모로 투자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차기 생산을 예비한다. 사회 간접 자본 좋은 건데. 자, 이때 건조 환경이란 사회 간접 자본처럼 당장은 비생산적이지만 차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을 의미한다. 그는 공간의 가치가 대중들의 동의 속에서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이익이 소유자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그러니까 쉽게 한번 풀어볼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공원을 만들어. 국유지, 나라의 땅이었는데 공원을 이따만큼, 원래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는데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건물주들은 옛날에는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으니까 이 건물주들이 건물 가격이 낮지. 자, 그랬는데 요 건조 환경, 여기를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 버렸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폭등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이득이 있어 없어? 없지. 건물주들만 건물 가격 올라가서 죽은 거라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건물 가격 올라갔으니까 월세 더 내. 이 사람들은 망했지.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자, 합의는 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라는 건조 환경을 통한 자본 축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단히 주택단지 공급을 통한 대대적 교외화. 자, 이론적으로 도시 중심부에서 교외로 가면은 땅값하고 집적도는 낮아진다. 당연하지. 대도시 중심부에 투자가 집중돼서 지대가 높아지면 투자 대비 경제적 이윤이 감소하고, 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본은 지대가 낮은 교외를 개발해서 경제적 이윤을 높이려고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선생님이 서울 사람이니까 자꾸 서울 예를 드는데,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땅값이 너무나 높아져. 그래가지고 자본가들이 안 되겠다. 이게 투자를 예를 들어 옛날에는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이득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 땅값이 너무 높아져갖고 1,000만 원 투자했더니 이득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은 서울 밑에다가 놀고 있는 땅, 여기 그 분당이란 동네가 원래 옛날에는 그냥 허 벌판이었거든. 논밭 이런 거 있는 동네. 분당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개발하자. 서울 위에 일산 이런 곳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다. 김해는 부산 옆이에요. 김해공항이라고 있지. 그래서 원래 여기도 막 논밭 있던 동네인데 요새 막 김해 신도시 돼가지고 여기도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지대는 거래되는 지대와 위치에 따라 기대되는 지대인 잠재적 지대가 있는데 대도시 중심부가 점차 쇠락하면 중심부에서는 잠재적 지대와 실제 지대는 차이인 지대 격차가 발생한다. 지대 격차는 쇠락한 공간에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을 끌어들여 창의적 공간적 실천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홍대 얘기하는 거, 홍대. 10년 전 홍대, 2010년 정도. 2010년 정도의 홍대.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점점 땅값이 높아지니까 예술가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공연장 만들고 그 다음에 미술하는 애들 거기서 작업장 만들고 이런 게 했다고. 자, 합의는 이러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서 공간 가치가 강화되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개발업자나 물리적 공간의 소유자들이 자본의 논리로 내부의 역사적 건물이나 상징 공간을 이용하거나 쇠락한 거리를 재개발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실천의 주체들을 배제한 채 이윤을 독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2010년 정도 홍대는 굉장히 땅값도 싸고 예술가들이 많았는데 2015년 정도 돼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엄청나게 비싼 땅이 홍대죠. 그러면 거기에 원래 있던 가난한 예술가들이나 그 다음에 뭐 공연하는 사람들 살 수 있었어? 없지. 다 쫓겨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옆에 이제 뭐 만리동, 뭐 기타 등등, 뭐 서강대 뒤쪽 뭐 이런 데를 다 쫓겨났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하는 사람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실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특히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가봅시다. 자, 셰퍼의 실증주의 지리학 이건 뭐 지리학의 실증주의 뭐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 자, 지대 땅값은 지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매매 가격. 지대는 임대료, 전세, 월세, 즉 건물주가 받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시 내 토지 이용 구조에 작용하는 변수는 지가, 땅값보다는 임대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일단 빈칸을 좀 채워봅시다. 대도시 중심부에 과잉 자본 투자가 집중, 돈이 막 엄청 들어와.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 그러면 투자 대비 경제적 이윤이 감소.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교외화. 도시 바깥에. 아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적은 거야. 기억하라고.
분당, 일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 대도시 중심부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그 지대 격차가 발생해. 그랬더니만 거기에 예술가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공간의 가치가 강화되고 이윤이 재창출 됐더니 다시 자본가들이 또 들어와. 들어온 건 좋은데 너무나 임대료가 비싸져가지고 실천 주체인 대중은 사라지고 그냥 비싼 카페만 남게 되더라 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지대격차. 쭉 얘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지문에서도 이렇게 과정이 나타난다. 특히 화살표 이런 애들을 잘 기억을 하길 바라고. 자, 잉여가치, 가변 자본분의 잉여가치. 자, 높을수록 이윤이 증가되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된다. 자, 가변 자본,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 중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자본. 이게 임금이 작아질수록 자본가에게 부가. 자, 잉여가치가 크면 이게 분자니까. 그러면 자본가가 커지는 거고. 가변 자본, 분자니까 얘가 작아지면 자본가가 역시 돈을 버는 거고. 간단한 공식, 머릿속에 기억. 자,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잠깐 갖다 놨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뭔가 낙후된 곳이 있었는데 영세업자들하고 정부 정책으로 해가지고 나름 이제 좀 발달이 됐어. 입소문이나 와 홍대 마약 떡볶이 맛있다더라. 사람들이 왕창 몰려.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 건물주만 떠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그 영세업자와 지역 주민들은 다 쫓겨난다. 결국 어떻게 해서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홍대를 왜 가냐면은 그 공연장, 특이한 미술 설치물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냥 부자들 가는 카페만 남아. 그럼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홍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지역 정체성이 상실돼서 그냥 그냥 땅값만 임대료만 비싼 동네 이렇게 되더라. 해서 낙후지역 이건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거네. 자, 분화와 공방, 예술 공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역 가치가 상승해서 뭐 건물 막 올려. 그럼 민간 자본 들어오고 원주민은 쫓겨나고. 자,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면은 그 젠틀이라는 게 영국의 그냥 신사가 아니라 돈 많은 신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 재벌 집안, 100대 재벌 집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거기서 나온 게 젠트리파이. 여기까지 젠트리파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급화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고급화된 곳 젠트리피케이션. 자, 서울 지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요 동네, 인사동, 서촌, 북촌 이런 데가 떴어.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막 건물 올라가고 해서 임대료가 비싸져서 원래 있던 성격이 다 없어졌지. 그 다음이 홍대였고 한 2010년 이후로. 그 다음에 한남동, 경리단길 여기가 엄청 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 그 사람도 이 동네에서 식당을 하다가 망했지. 왜?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그 다음이 강남의 가로수길 여기가 또 막 애플 스토어도 들어오고 엄청 2010년대 2015년 이후에 떴고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곳은 성수동. 여기도 이미 끝났어요. 성수동이 원래는 뭐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공장 제일 많은 동네가 성수동하고 여기 구로동이었거든. 구로동은 그냥 아파트만 쓰고 끝났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수동은 아파트만 선 게 아니라 여기 서울숲이라는 게 아까 내가 공원 얘기 잠깐 했지. 서울숲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엄청나게 높은 게 몇 개가 생기면서 성수동 주변이 문화공간 뭐 이런 거로 바뀌었어.
지금은 또 역시 성격을 많이 상실했지. 요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하여튼 머리를 잘 맞대가지고 자본이라는 걸 미워할 순 없어.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자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 특성, 사람의 존중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이걸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죠.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